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 송수범 위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신용평가 일반론 교육 시리즈 중 기타 평가 요소의 적용 및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산업별 방법론 등에 의거하여 산출한 모델 등급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도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타 평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적용 시 적용하는 그러한 그 기준들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신용등급의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강의에서 자체 신용도 결정의 귀납적 과정은 모델 등급의 기타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자체 신용도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등급에서 자체 신용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타 평가 요소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등급의 추정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추정 결과에 근거한 모델 등급의 변화 방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타 평가 요소로는 계열 관계로부터의 상호 영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열 기업과의 일상적 관계 수준을 감안하여 즉 일상적 지원 수준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여 기타 평가 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재무정책과 융통성입니다. 크게 재무정책과 자본구조의 안정성, 자산가치 기반의 재무융통성으로 구분됩니다. 네 번째 기타 평가 요소는 유동성 위험의 노출 수준입니다. 유동성 위험의 수준과 현실화 여부 및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ESG 위험 요인의 영향입니다.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도 및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앞서 이 1에서 5번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망라하는 기타 업종 및 개별 기업 고유 특성입니다. 주요 검토 요소로는 미반영 사업 부문의 영향, 다양한 이벤트, 리스크, 그리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방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타 평가 요소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 기타 요소별 조정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모델 등급을 상향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하향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를 혼합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쇄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통상 기타 평가 요소별로 합산한 조정 수준은 모델 등급의 조정 수준은 상향은 트노치, 하향은 무제한입니다. 다만 급격한 모델 등급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모델 등급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타 평가 요소 1번에서 6번 중에서 특히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요소는 저희 한국기업평가 평정의견 1페이지 평정논거와 평정의견 본문의 기타 평가 요소 부분에 자세히 기술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는 달리 1번 모델 등급의 추정 요소와 여섯 번째 요소 중 일시적 실적 변동 사유 등은 평정 의견의 최근 동향이라든지 주요 이슈, 그리고 본문의 향후 전망 등에 녹여서 기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저희 평정 의견을 유심히 보시면 이러한 기타 평가 요소의 적용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타 평가 요소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등급의 추정 요소입니다. 플러스 노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노칭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이 만기 도래한 채무의 원리금을 적기 상환할 수 있는 그 수준,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에 이러한 원리금 후 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영업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이러한 캐시플로우의 창출 능력과 기타 재무 융통성에 기반하는 자금 조달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 대상의 향후 실적 및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상 주요 지표들의 변화 방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모델 등급의 변화 방향성을 중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추정에 근거한 주요 지표들의 추세적 결과, 방향성을 참고해서 향후 등급이라든지 또는 등급 전망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델 등급의 추정이라는 기타 평가 요소를 적용해서 모델 등급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노칭을 하고 이로 인해서 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변경한다면 해당 내용이 저희 평정 의견의 실적 전망 등에 잘 기술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적용하지 않거나 모니터링하는 이유를 평정 의견의 향후 전망이나 주요 이슈 등에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평가 요소입니다. 계열 관계로부터의 상호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열 관계에 의한 계열사 간 지원의 개념은 여기서는 일상적 지원 그리고 유사시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기타 평가 요소에 적용되는 지원의 개념은 일상적 지원, 오디너리 서포트 개념입니다. 약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열 내 수직 계열화 과정에 속해 있는 계열 기업이라든지 캡티브 파이낸스 컴퍼니의 경우 계열사와의 영업 관계가 당해 기업의 존립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사업 관계상 일상적 지원을 배제해버린다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사실 흔들릴 수 있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열 관계로부터의 상호 영향력 요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지원이라 함은 유사시 재무적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반복적인 영업 또는 재무적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일상적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나 사업 측면에서의 지원을 의미합니다만 재무적인 지원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계 캐피탈사의 경우 계열 지원에 기반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지원이 일상적 지원으로 해석되면서 기타 평가 요소로 자체 신용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 기업도 어떠한 기업 또는 모회사나 지주회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유상 증자와 자금 대여 등이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상적 지원 요소로 판단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계열과의 거래 안정성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종 내 피어 대비 계열 거래 비중이 높아서 영업 기반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라든지 또는 수직 계열화 구조상 주요 거래처를 계열 내 보유를 하고 있어서 피어 대비 사업 안정성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LS전선, LS 니코동으로부터 원재료를 아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LS 전선이라든지 S-오일, 최대 주주인 아람코로부터 영업이라든지 원유 조달이라든지 재무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계열과의 거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유의점은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에서 이러한 계열 기반 수직 계열화 등의 유사한 내용이 사업 매핑에 반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금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말씀드렸고요.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면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계열 신인도 저하 등으로 계열 간열 위험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상호 영향력이 부정적인 경우로 판단해서 마이너스 노칭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기타 평가 요소로는 재무정책과 융통성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재무정책 성향과 자본구조의 안정성이 있고요. 자산가치 기반의 재무융통성이 있습니다. 재무정책 성향과 자본구조의 안정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주로 검토하고 평가하느냐라고 한다면 재무정책의 성향, 상당히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또는 중립적이다. 실제로 볼 때는 보수적인 경우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만기구조 수준, 장단기 만기구조라든지 외화채무 규모와 해지 수준, 이자율 변동위험 노출도, 차입 조달 원천의 다양성 수준, 금융기관 거래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재무정책 성향과 자본구조의 안정성에서 검토 항목은 방금 말씀드린 항목 중 하나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고 수준으로 좋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재무정책 성향과 자본구조가 너무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적용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재무정책, 재무지표 매핑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잦은 케이스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자산가치 기반의 재무융통성, 이 요소입니다. 어떤 평가 기업이 영업자산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비영업자산,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투자자산이라든지 이런 비영업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재무융통성의 제고 효과가 크게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영업자산을 통한 영업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업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매유통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자산을 통한 재무융통성 제고 효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델 등급의 그 재무융통성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모델 등급의 이러한 그 자산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비영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이 한 10년, 20년 또는 30년 전 장부가액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 시가하고 차이는 크게 난다라고 할 때 예를 든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 평가 요소로 추가적으로 반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평가 요소는 유동성 위험의 노출 수준입니다. 주로 마이너스 하향 노칭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인데요. 이 유동성 위험의 노출 수준과 관련한 주요 검토 항목은 유동성 위험의 수준과 현실화 여부,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상 그 개별 평가 지표 측정 구간은 싱글비를 하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등급이 싱글비급 미만으로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된 기업의 경우 싱글비 이하의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 정책을 저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모델 등급에는 반영 또는 구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성 위험이 부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모델 등급과 실질적인 채무 성환 능력인 자체 신용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펀더멘털 수준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ICR을 판단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유동성 위험의 노출 수준을 기타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의 노출을 검토할 때 주로 들여다보는 항목들로는 최근 1년 내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에 대한 연체 발생 여부라든지 재무구조 개선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자율허약 추진에 들어갔다는 여부라든지 그리고 기타 채권 금융기관 주도하에 비자발적 자구계획 진행 여부 또는 과도한 수준의 영업 관련 우발 채무 보유 여부, 주요 채무의 특약상황, 위배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을 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평가 요소로는 ESG 위험 요인의 영향입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의 ESG 위험 요인은 발행자의 채무 상환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요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를 기타 평가 요소로 반영하기보다는 최근의 ESG 강조 추세 또는 중요한 중요성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산업별 평가 방법론에 해당 요인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매핑을 할 수 있도록, 즉 방법론부터 이 ESG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방법론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평가 요소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결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별 평가 방법론에서 모델 등급을 도출했지만 최근 이러한 ESG 이벤트가 결산에 반영되지 않는 ESG 이벤트가 발생했다. 아주 신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로 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타 평가 요소로
추가 반영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주로 하향 노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ESG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의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수한 수준의 ESG 점수가 부도 위험을 근본적으로 경감시켜주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네, 기타 평가 요소의 6번째 마지막인데요. 기타 업종 및 개별 기업 고유 특성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타 평가 요소라든지 산업별 방법론에서 반영하지 못한 고유 특성이 자체 신용도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경우에 적용하는 요소들입니다. 앞서 1번 그 평가 요소가 모델 등급의 추정이라는 요소였는데요. 이러한 모델 등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적인 변화다라고 판단했거나 진짜 근본적인 펀더멘탈 변화인지를 점검할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경우 기타 평가 요소를 사용해서 최종 신용 등급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등급 변동 요인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다른 사유로 모델 등급이 변하게 되는 경우, 또는 등급 변동 요인을 충족했지만 반대로 모델 등급이 변하지 않은 경우, 등급 변동 요인을 충족했지만 이게 일시적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지금 충족이 될 것인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이런 그 경우 등에서 장기 등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 기타 평가 요소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그 기타 특성으로는 산업별 평가 방법론상 미반영된 사업 부분의 효과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크게 자주 쓰이는 케이스는 아니지만요. 사업 다각화 수준 및 사업 부문 간 위험 상쇄 효과를 고려해서 해당 산업별 방법론의 사업 부문으로 인해 모델 등급이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산출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비주력 사업이 주력 사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라고 판단한 경우는 마이너스 노칭도 가능하겠지요. 또 다른 기타 요소로는 사업 등급과 재무 등급 간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투기 등급 업체가 간접 금융보다는 유상증자라든지 BW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직접 조달 등을 통해서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면 근본적인 사업 펀더멘탈 대비 재무 등급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타 평가 요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사안,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라든지요. 또 기타 고유 특성으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됐다라든지 RCPS를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재무 등급은 지표상의 재무 등급을 크게 하회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 평가 요소들이 대부분 저희 평정 의견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22년 10월 4일자 LS전선 평가 의견인데요. 1페이지 평정 논거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수직 계열화 기반의 생산 효율성 및 판매 안정성이 동사 신용도를 보강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고 평정 의견 본문에 있는 기타 평가 요소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사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관계사를 통한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기동 재련업체인 계열사인 LS 니코동 재련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생산한 제품을 자가 소비하거나 또는 계열 또는 일반 전선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피어 대비해서 국내 유일의 전기동 재련 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한다 라는 점이 계열 관계로부터의 긍정적인 영향, 일상적 지원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 자산가치 기반의 재무 융통성을 기타 평가 요소로 적용하여 신용도를 보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신세계 센트럴 시티, 이마트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1페이지 평정 논거에 자산가치에 기반한 재무 융통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문구가 있고 본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2년 5월 평가였으니까 아마 이제 22년 3월 말 연결 기준으로 3.6조 원 규모의 투자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 자산 대부분이 영업 자산이지만은 대부분 이 영업 자산이 강남 핵심 상권 및 미래 개발 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잔고가액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보유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적인 재무융통성 조달을 재무융통성 상향을 크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신용도를 보강하는 모델 등급에서 자체 신용도를 산정할 때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또 기타 평가 요소 중 그 6번째가 개별 기업의 고유 특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그 미반영 사업 부문 또는 이제 사업위험 다각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페이지 평경 논거에 22년 9월 달에 나온 CJ 제일제당 평정 의견인데요. 1페이지 평정 의견 보시면 CJ 대한통운을 통한 사업위험 분산 효과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하는 문구가 있고 본문의 기타 평가 요소로 가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동사는 자회사인 CJ 대한통운을 통해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결규진 실적이 들어오는 거죠. CJ 대한통운은 국내 최대의 자산형 물류업체로 주력 사업에서 수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유한 CJ 제일제당의 사업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판단하여 기타 평가 요소로 모델 등급을 노칭업하는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저희 평가 요인을 유심히 평정 의견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기타 평가 요소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평가 요소의 적용과 사례와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